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채권 금액이 물건에 비해서 지나치게 작은 경우가 있어. 네, 있어요. 가끔 있어요. 나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의심을 많이 해. 물론 각자 물건에 사정 없는 물건이 어디가 있겠어. 사정은 있겠지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짜고 치는 물건이 많다. 근데 이 물건이 쉽게는 안 보여. 오늘 그런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 이런 물건도 있고 또 이런 생각이 숨어져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물건을 갖고 오시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21 타경 31687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용도는 주택이고요. 토지는 없어요. 토지는 매각 제외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건물만 매각 이런 거죠. 건물만 매각인 거고요. 건물이 269평이니까 엄청 큰 거죠. 그렇지. 네. 감정가가 11억 6천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고요. 최저가가 24%까지 떨어져서 지금 2억 8천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네, 계속 유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감정가랑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감정가는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또 1억 4천 거기서 또 변경돼서 8억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진행을 하면서 뭐 대상 물건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감정이 좀 바뀌었거나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사건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2억 8천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자, 보시면 여기 유치권도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일괄 매각이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다. 그러니까 아직 무허가 건물인 거죠. 그리고 뭐 데크, 철골조 일식, 뭐 보일러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지 소유자 누구누구 씨 또 소유자 누구누구 씨 상대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됐다.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판결문이 지금 확정까지 되어 있고 또 건물 철거 시까지 또 대지 사용료도 또 이렇게 판결을 받아놓은 것 같아요. 유치권도 신청해 놓고 아주 갖가지 것들을 다 해놓은 지금 상태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물건 하나만 찍혀 있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건물 다 전체가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거죠. 건물만. 그런데 이제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저 건물에 한 동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두 동짜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찌 됐건 저것은 살 사람이 정해져 있어.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료 청구 소송 하잖아. 네. 지료 청구 소송의 끝판왕이야. 우리가 지료 청구했어. 이 사람이 안 줘.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채권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채권이 만들어지니까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에 또 걸어버리는 거야, 채권을. 그렇죠. 그 채권이 저 건물이 된 거지. 근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긴 하지만 좀 멀쩡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채권에다가 계속 뭔가를 집어넣어서 아무도 입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죠. 또 건물만 매각인데다가 철거 소송으로 승소까지 받아놨고 그리고 또 부당이득 반환까지 또 걸어놨기 때문에 누가 저거를 낙찰을 받겠어요? 설령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밀린 지료를 줘야 되잖아. 저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낙찰받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이 경매라는 게 진행이 돼. 뭐 때문에 되는 것 같아? 낙찰받을 사람이 한 명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고 분명 이 상태가 되면 저 건물에 되게 많은 것들이 진행이 돼.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우리가 경매만으로서 없앨 수 있는 권리를 진짜 주저리 열리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게 경매밖에 없잖아.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등기 세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등기 세탁. 진짜 등기 세탁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물건이 저거야. 그렇죠. 토지주가 만약에 낮게 낙찰을 받게 되면 저 건물은 어차피 철거 소송으로 해서 없어지는 물건이니까 활성화 시키면 된다고. 그렇죠.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유치권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했는데 사실상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저 물건에 사람이 살고 있다.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누구냐고 이렇게 조사원이 가서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지. 안 하죠. 나부터도 안 하지. 어차피 내 건데 뭐.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털도 안 뽑고 꼴꺽 하려고 하는 작당이야. 그렇죠. 판을 쫙 깔아놓고 결국엔 낙찰받은 사람은 나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뭐 아무리 해봐야 뭐 그죠? 철거도 해야 되고 유치권도 걸려있고 부당이득도 걸려있고 다 걸려있는데 건물만 매각이고 그 누가 사겠어? 살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당신들은 구경이나 하세요 뭐 이런 거죠. 절차는 완벽해. 절차가 완벽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결과까지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낚여. 그렇죠. 여기서 안 낚일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지료 청구 소송을 끝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처럼 돼. 이 사람이 진짜 멀쩡한 건물 뺏기는 거잖아. 아마 저렇게까지 될 때까지는 내가 볼 때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 그렇겠죠. 여기에 채권 금액도 얼마 안 된다? 아까 사건을 보니까 감정가가 11억 정도, 11억 6천 정도 되는 물건인데 청구 금액은 4천 정도니까 거의 뭐 10%?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감정가가 11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물건에 청구 금액이 4천만 원이면 장난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누가 봐도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그런데 이제 가끔 초보자나 조금 뭔가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이 이런 물건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살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미리 김칫국 마실 필요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그렇죠. 작업을 다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지. 시간 낭비죠. 그런데 이 등기 세탁에 또 곁다리로 끼려고 들어가는 그런 멍청한 일은 하지 맙시다. 그렇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른 물건이 넘쳐나는데 뭐 이렇게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드는 듯이 남 들러리를 쓰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 이 등기 세탁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그 절차를 아시는 분들은 일부러 경매에 걸렸을 때 그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청구금이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경매를 진행시키는 분도 제가 봤어요. 나도 봤어. 왜 그러냐면 구질구질 하잖아. 그렇죠. 그거를 일반 매매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 구질구질하게 따라오는데. 가압류 같은 것도 맞소시켜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압류는 맞소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지. 네. 차라리 그냥 그럴 때 경매 걸렸을 때 그냥 날려버리면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솔직히 알지 못하면 왜 경매까지 가게끔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상태로 그래 너 가져가라 라고 해야지 괜히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굳이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없죠. 등기 세탁 때로는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